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민주의 코인 포커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민주입니다. 암호화폐 흐름의 중심, 오늘의 코인 포커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인 흐름의 이슈 속 이 미국의 SEC와 CFTC 규제 강화 흐름을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적 규모와 또 핵심 이슈부터 시작해서요. 이 각각의 최근의 움직임 그리고 대표 사례, 투자자 관점에서의 또 대응 전략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이 두 단어인데요. 이 미국의 SEC란 무엇인지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핵심 축이죠. 이 SEC는요.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데요. 193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증권 시장을 감독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또 시장의 공정성과 이 투명성을 책임집니다. 기업이 재무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해서 사기나 그리고 정보 비대칭을 막고요. 개인 투자자가 안전하게 자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CFTC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인데요. 1974년에 만들어졌고요. 선물, 옵션, 스왑과 같은 이 파생 상품 시장을 감독합니다. CFTC는 가격 담합이나 시장 조작을 조사하고 또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서로 관할 시장이 다르지만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는 역할이 또 겹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파생 상품 형태로 토큰이 나오면 이게 증권 상품인가를 놓고 SEC와 그리고 CFTC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규율을 합니다. SEC는 주로 호의 테스트를 이용해서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살피고요. CFTC는 거래소나 중개업체가 파생 상품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조율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SEC는 증권 시장의 법과 이 질서를 그리고 CFTC는 파생 상품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는 수호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이 더 커질수록 이 두 기관의 규제 움직임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이 가이드라인과 정책 변화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가상자산 규제가 화제일까요? 시장 규모 급증인데요. 첫 번째로는 2021년 말에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약 3조 달러였지만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4.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 사례를 잇따라 살펴보자면 2022년부터 수차례 발생한 주요 거래소 해킹과 사기 사건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규제 없이는 시장의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EC 의장의 규제 체제 정비 계획인데요. 지난달 5월 12일 SEC의 신임 의장 폴 애킨스는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등록과 발행 그리고 거래, 수탁 절차를 명확히 해서요. 불법 거래를 억제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 주요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토큰 분류 기준인데요. 허위 테스트를 토대로 증권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대체 거래 시스템 확장을 통해서 비증권 자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거래 허용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 소송 중단 재검토를 하는데요. 이렇게 주요 거래소에 대한 일부 소송을 일시 중단하고 철회합니다. 암호화폐 테스포크 운영을 또 강화하는데요. SEC는 3월 21일 크립토 태스크 포스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 위협과 시장 조작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투자자 보호와 또 혁신 촉진 간 균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범죄 단속국 이 IRS 등과 협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잇따라 CFTC의 최근 조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 청산 권고문을 철회했습니다. 3월 28일 CFTC의 청산 리스크 부서는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으로
부터 이 청산 위험을 검토 관련 자문을 견적 전격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에 대한 기존 규제가 가정이 되지 않도록 변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4시간 연중 무휴 거래 공개 의견을 또 수렴했는데요. 4월 중순부터는 이 27-7의 거래 공개 규제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고요. 5월 21일까지 업계 의견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 의견은 시장 구조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강화의 시장 그리고 영향과요. 이 사례를 또 잇따라서 만나보겠습니다. ETF 승인과 그리고 상장이 확대가 되는데요. 2024년 1월 스팟 비트코인 ETF 11종이 승인이 됐는데요. 이후에 전통 금융기관 참여가 확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는 기관 투자자의 진입이 제약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법정 화폐 연계 스테이블 코인 관리인데요. SEC와 그리고 CFTC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상품 혹은 증권으로 분류할지를 두고 다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유동성 요구 사항과 담보 비율 규제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사례를 예로 하나 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2024년 말에 유명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이 테라 USD 붕괴 사건 이후에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은행 수준의 준비금 보유를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025년 하반기까지 이 SEC의 새 규정 초안과 CFTC의 거래 보고 규칙 초안이 연이어서 또 발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업계는 이에 대비해서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확충 중이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땐 명확한 규제 체계가 완비가 된다면 기관 투자자가 진입이 확대돼서 이 시장의 유동성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도한 규제는 시장 축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이 또 관건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또 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021년 말에 약 3조 달러였던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025년 1분기 기준에 4.5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50% 이상이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커진 시장은요. 투자자 보호와 그리고 시장 건정성이라는 확보라는 이런 과제를 안게 됐는데요. 과거 몇 년간 코인 거래소 해킹 사고로 인한 수백억 원대의 피해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을 했고요. 분산 원장 기술 자체의 취약점을 악용한 시장 조작 정황도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한 묵시적 규제 수준을 넘어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가 높아진 것이 또 지금의 배경입니다. 특히 제도권 금융기관과 기업이 이 디지털 자산에 진입을 하려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서 규제 강화는 곧 시장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SEC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체제 정비 흐름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 SEC의 최근 행보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이드라인 제정 의지입니다. 신임 의장 이 폴 애킨스는요. 5월 초에 호의 테스트를 기반으로 토큰을 증권 여부로 명확히 분류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토큰 발행, 거래, 보관 전 과정을 증권법 범주 안에서 관리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불법 증권 발행이나 무허가 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소송과 경고 강화입니다. 이 주요 거래소에 대한 소송은 일부 중단 그리고 보류화돼 소송 예고를 통해서 업계 전반에 경고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한 달간 가상자산 업체 15곳에 대해서 미등록 증권 판매 의혹을 통보하면서 업계 자율 정화를 또 유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크립토 태스크 포스 운영 확대인데요. 이 태스크 포스는 금융 범죄 단속국과 협업해서 이 거래소의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점검하고요. 또 투자자 피해 사례를 신속히 수집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투자자 보호와 그리고 또 혁신 촉진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에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CFTC 이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조정과 공개 제도 확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이 CFTC는 상품 선물 시장 규제 기관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보냐 아니면 또 증권으로 보냐를 두고 SEC와 관할권 경쟁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먼저 올해 3월 이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청산 위험 검토 보고서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파생 상품 청산 규칙에 급격한 변경 없이 현행 틀을 유지하겠다라는 신호로 보여졌는데요. 이어서 4월 말부터 업계 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어서 24시간 연중 무휴 거래 실시간 보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대규모 거래, 이 블록 트레이드를 포함해서요,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해 이 시장의 투명성을 대폭 높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거래소 이 OTC 사업자들은 보고 주기와 데이터 포맷 그리고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치열한 의견 대립을 벌이고 있어서 이 최종 규칙 발표 시점에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사례로 본 이 규제 강화의 실체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1월에 첫 스팟 비트코인 ETF 11종이 SEC 승인을 받으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 유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SEC의 가이드라인 미비로 인해서 후속 ETF 신청은 지연이 됐고요. 이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규제 명확실성에 비용을 안겼습니다. 한편 CFTC 관할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 거래량이 급증했지만 실시간 보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서 대규모 미공개 포지션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 헤지펀드의 시장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CFTC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도 움직임이 빠른데요. 이 가령 테라 USD 붕괴 사태 이후에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은행 수준의 준비금 비율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SEC와 CFTC에는 공동으로 담보 비율과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또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와 업계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지, 이 투자자와 업계 관점에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의견 또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컴플라이언스 강화인데요. 거래소 자산 운용사 등은 내부 준법 감시 조직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확대하고요. SEC, CFTC의 자문과 그리고 소송 경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법률 리스크 해지인데요. 이 호웨이 테스트 기준에 부합하는 토큰 발행 거래 모델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고요. 파생 상품 사업자는 보고 의무와 기술 요건을 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보 비대칭 해소인데요. 실시간으로 보고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API 연동과 그리고 데이터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또 필수적입니다. 업계 솔루션으로는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도구,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등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잇따라 글로벌 규제 비교와 또 협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외에도 주요 국가의 규제 동향도 또 참고해야 하는데요. 이 유럽연합은요, 2024년 말 MICA를 채택해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이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2022년 재정자금 결제법을 통해서 암호자산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했고요.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규칙을 통해서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의 자본 요건과 이 리스크 관리 기준을 명확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움직임은 SEC와 CFTC의 정책 설계에도 참고가 됐고요. 향후 국제 규제 조화 논의가 또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주요 7개국 차원의 가이드라인 통합 작업이 2025년에서 2026년 중에 완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잇따라서 아까 보여드렸던 단기 또 중장기적인 시장의 전망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 하반기 내에서 SEC 토큰 분류 가이드라인 초안이요. CFTC의 보고 규칙 초안이 또 연이어서 발표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 시점에 맞춰서 업계는 법규 대응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명확해진 규제 체계 아래에서 이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또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반면에 규제 과잉 시에 중소형 거래소의 시장 철수,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의 부작용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 전반의 축소와 재편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 코인 이슈들을 또 기사를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포커스 또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2025년 3월 6일자 기사인 점 참고하시고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FTC와 SEC 간의 디지털 자산 협력 본격이 논의화됐다라는 기사 내용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CFTC와 SEC가 디지털 자산에 관한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서 직원 수준의 논의를 재개를 했고요. 트럼프 정부의 이 암호화폐 워킹 그룹 활동과 함께 규제 환경의 명확성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직원들이 디지털 자산에 관한 상호 협력을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지 시간 5일 크립토닷 뉴스에 따르면 CFTC 캐롤린 팜 대행위원장은 양 기관 직원들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 주제에 대한 기관 간 추가 협력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레트는 X를 통해서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한 이 팜 위원장의 발언을 공유했는데요. CFTC와 SEC는 이전에도 협력을 한 적이 있지만 팜 위원장은 두 규제 기관이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데요. 그는 이것이 대중과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CFTC와 SEC 간 직원 수준의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잘 협력해 왔으며 정상적인 절차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원 수준의 대화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밀켄 인스티튜트의 이 핀테크 미래 심포지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구성이 된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도 이 논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의 친암호화폐 입장은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 하에 미국의 암호화폐 혁신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법에 지속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 중 하나로 부각이 됐는데요. CFTC와 SEC 직원 간 논의에 관한 그의 발언에서 그는 규칙 제정에 있어서 대중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워킹그룹이 규제 환경의 명확성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전에도 CFTC와 SEC 공동 암호화폐 감독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SEC의 이 권한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아닌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워킹그룹은 SEC의 관할 범위 내에서 있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을 식별하기 시작했고요.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 제정 논의에 대중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규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규칙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피어스는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에 팜을 CFTC 대행위원장으로 마크 우에다를 SEC 대행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우에다는 얼마 후에 헤스터 피어스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 임명했답니다. 또 두 기관의 직원 수준 교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에 대한 발언을 한 지 며칠 후에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또한 2025년 3월 7일에 금요일에 이 첫 암호화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또 개최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3월 6일자 기사 함께 참고를 해봤고요. 기사를 통해서도 CFTC와 SEC 간의 이 디지털 자산 협력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코인 포커스로 미국의 SEC와 CFTC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이야기불부터 이제 3월 6 일자 기사를 통해서 최신 소식들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기사들이 또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규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이런 과거의 흐름을 짚어보면서 미래에 어떻게 또 변화할지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은 기사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시피 많이 언급이 되는 두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오늘 경계톡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또 계속해서 짚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방송에서도 이러한 내용들 더욱더 꼼꼼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경계톡과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민주의 코인 포커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